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네. 그죠? 별일 없으시죠? 네. 예. 요즘 이제 또 막 이렇게 확산이 좀 일어나고 이러면서 다들 좀 걱정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도 오늘 한 12명 정도 이제 미팅을 소규모 미팅인데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주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ABO 리더님들은 많이 드셔가지고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별탈 없이 우리가 잘 이겨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우리 유은식 리더님 전화를 받고,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저도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파트너들하고 2~3명 정도 소규모 미팅만 했지, 또 이렇게 이제 리더님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벌써 한 4~5달? 우리 2월 중순부터 이렇게 좀 취소가 됐으니까 좀 그렇게 시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급하게 또 이렇게 만든 자료들이지만 여러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그래도 벌써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진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기회 많이 만나보셨어요? 요즘은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신문이나 우리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봐도 진짜 정말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틈새 시장을 잘 만나가지고 기회를 또 잘 찾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 살아온 세월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패턴으로,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회를 찾고 만나는 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기회를 잘 못 만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새로운 패턴으로 우리가 기회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패턴을 읽어내기도 사실 되게 쉽지 않고, 또 새로운 패턴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한테 수단이 될지도 진짜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다, 뭐 포스트 코로나다, 어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코로나는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냥 두려움만 갖고 계시는 경우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어떤 사회의 변화나 사회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서서 우리가 공부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뉴스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미리 준비를 해놨으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메이삽을 만났을 때 저는 인생의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사실은. 아메이는 저에게 기회로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딱 결혼하고 10년 차가 됐었고 35 나이였고, 그래서 정말 10년을 살면 인생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느끼면서 뭔가 다른 기회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찾았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한 2년 정도를 뭔가를 막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를 막 찾으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아무도 죽지 않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날짜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해져 있다면 정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진짜 인간답게 정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도덕 배우고 윤리 배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철학 배우지는 않잖아요. 도덕을, 윤리를 배우면서
기존의 룰을 가르치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철학을 가르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자유가 정확하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인간은 알면 다 한대요. 알면 다 한대요.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3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혈액 나이가 70대로 나온 거예요. 아, 혈관 나이가. 이분이 너무 쇼킹한 거죠. 70대 나이면은 많이 살아도 한 20년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셨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을 깨달음을 얻으면 안 바뀔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굉장히 많이 기회를 찾았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아메이삽을 만난 것 같아요. 저는 파트너들하고 이제 막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아메이삽을 20년을 했어요. 20년을 해보니까 정말 비즈니스를 끝까지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80% 이상은 아메이삽을 중도에 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과연 아메이삽을 그만둘까 하고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돈을 버는 게 어떤 거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본주의 안에 돈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서 정말 내가 내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는 그 순간이 오면 반드시 이 수입은 제로가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정확하게 인지가 되면 진짜 따박따박 나오는 인세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여기 와서 미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세소득이에요, 인세 타입의 소득이에요, 따박따박 나오는 소득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나는 주식을 하면 나는 왜 맨날 개털이 되냐, 내가 집을 살라 그러면 왜 집값이 다 오르냐, 강남의 집값은 오르는데 왜 우리 동네 집값은 안 오르냐, 물가는 이만큼 오르는데 왜 우리 남편 월급은 1년 한 달에 4만 원 오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아메이삽을 만나기 직전에 보험을 하나를 들려고 했는데 보험 설계사분이 오셔서 그때 100세 플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이야기를 하고 가고 난 다음에 제가 달력 뒷장을 뜯어서 제가 100세 플랜을 적어봤어요. 저희 남편이 LG를 다니고 있고, 근데 월급이 1년에 요 정도가 오르고, 사실 1년에 뭐 거의 안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가 오르고, 근데 내가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 아이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재단을 해봤더니,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제가 버는 걸로 커버가 되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남편하고 제가 버는 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우고 싶은 방향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방향이 없이 그냥 뭐 학습지 열심히 시켜가지고 공부 좀 빡세게 돌려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이런 데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괜찮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이 저희 남편처럼 LG 다니면서 정말 빡세게 사장단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진 않았거든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장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하고 사는 저는 하나도 그게 안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저희 남편한테 각서도 3장인가 4장인가를 받았었어요. 당신 이렇게 살려면 LG하고 결혼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차출해서 기획조정실에 넣어놓고요, 사장단이 미팅을 합니다. 당신 남편 너무 능력 좋아서 여기 왔으니까 근데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해해줘야 된다.
실제로 그 부서에 있다가 이혼하신 케이스들도 몇몇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6개월 막 이렇게씩 집을 못 들어가니까. 어느 날 회사의 10억짜리 프로젝트를 2억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끝냈어요. 10억짜리 프로그램을 2억에 끝내려고 하니까 자기 몰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우고요.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오는데 정말 반쪽만 남았더라고요. 진짜 마약하면 이렇게 되나 할 정도로 사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회사에서 상사들이 인정하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뻔히 알잖아요. 당신 아웃되면 당신하고 비슷한 누군가가 또 들어오면 돼. 근데 자기는 그게 다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당신 이렇게 살려면 LG하고 결혼했어야 된다. 각서를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각서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안 되죠. 사장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메이삽을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100세 플랜을 적어 놓으면서 아, 우리가 버는 수입이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인정했고, 저는 아이들, 강남의 이쪽 아이들 저는 논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암만 엄마들이 좋아해도요, 제가 50이 넘고 40이 넘고 그러면 엄마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집에 들락거리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학원에 보내는 건 몰라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 거실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나도 정말 엄마들이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선생님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남편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입인데 이건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 책을 보면은 그때 제가 고민했던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책은 EBS PD예요. 정지은 씨라고 지금 유튜브 쳐봐도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분이 8살짜리인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근데 자기 EBS PD 정도까지 될 거면 공부 정말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맞벌이로 워킹맘으로 애를 키우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둘째고요. 돈도 없어. 그럼 뭐냐 이거. 나 진짜 사회에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대로 나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왔는데 왜 잘 못 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아, 이거 진짜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 세계 석학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괜찮은 제도잖아요. 근데 왜 행복도를 놓고 보면은 똔똔이냐라는 거예요. 왜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 서울에 사는 사람이나 도쿄에 있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35에 제가 했던 고민들을 이분이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책에 쭉 보면 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자본주의 구조는 자본이 자본을 불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으면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자본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자본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래서 소비자인 당신이 자본주의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자다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산자다운 생각을 가져야 된대요. 근데 아메이는 제가 35년, 20년 전에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프로슈머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소비자지만 생산자의 역할을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책의 3분의 2 지점에 가면은 어느 석학이 그 이야기를 해요. 프로슈머다운 생각들을 해야 된다. 생산자, 소비자이지만 생산자다운 생각을 해야 자본주의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읽어보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 안 나와요. 그냥 딱 거기까지인 거죠. 소비자지만 생산자답게 생각을 해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보면 하나의 엄마이자 PD인 나는
경제학과 나는 무관하게 살았죠. 저는 대학교 때 국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제, 경영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거 전혀 못 배웠죠. 학교 다닐 때도 도덕 윤리 배웠지만 이런 것들 하나도 우리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제가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이제 교육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강의를 듣다가 놀라웠던 게요. 중학교 때부터 행복 과목이 따로 있대요. 행복론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이 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뭐가 돼야 될까?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는 생각해 보지 않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케팅 구조에 의해서 행복을 내가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행복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구조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정의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나오는 행복론이 아니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십 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왜 이렇게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노후를 불안해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 내가 집에 다 사시죠? 그죠? 자, 집에 다 사시는데 나는 대출이자 하나도 없이 다 내 집이다. 벽돌 한 장까지 다 내 집이다 하시는 분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죠? 우리 정말 다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막 도곡동 타워필리스가 입주가 막 시작됐을 때 제가 그 근처에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도곡동 타워필리스를 이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벌써 뭐 몇십 년 전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엄마가 그 집이 막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좋다고 막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얘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 그 집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애가 아주 영악하거든요. 얼마짜리인지 물어봐달라고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짜린데? 얼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때 16억인가? 뭐 하여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그랬더니 방이 몇 개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끝나고 저는 BMW 뭔지 아시죠? 버스, 메트로 이렇게 타고 이제 집으로 오면서 제가 공책에다가 적어봤어요. 방이 4개고 욕실이 2개고 거실이 하나면 16억을 나누면 화장실 하나에 한 2, 3억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랑 저랑 2, 3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제가 저는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를 통해서 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한 달에 200만 원짜리 개를 들어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들고 튀진 않을 거니까 200만 원짜리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200만 원짜리 적금 들어보신 분 계세요? 200만 원짜리 개를 드는데요. 제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이 엄마 핫도그 하나 사줘 이러면 애를 막 끌고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200만 원짜리 적금을 드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200만 원을 1년 모으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10년 모으면 2억 4천이죠. 10년을 모아야 그 집 화장실 한 칸을 사는 구조예요. 제가 너무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면은 트럭 운전수가 술을 만취를 해가지고요. 경제 파탄에 비관해서 경찰서로 차를 몰고 돌진을 했대요. 제가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힘들면 가장이면 막 저렇게라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막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감이 되니까 제가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신세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자본주의 경제구조 내가 욕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눠보는 게
지금 이제 막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메이 마케팅보다 사실은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현실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운지를 깨닫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자, 내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삶은 어떠세요? 다 열심히 사셨죠, 그죠? 아마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동안에도 아마 남편분들은 열심히 사시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죠. 왜 우리는 갈수록 힘들까? 이 책은 제가 우리 파트너들하고 많이 나누는 책인데요. 이 론모어라는 사람은 20대 중반부터 자기 비즈니스를 통해서 천만장자가 된 친구예요. 근데 그냥 천만장자가 된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렇게 몇 번을 정말 컨테이너 박스를 깔고 살 정도로 엎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려면 자본주의 구조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자본주의 구조를 이해한다라는 건 뭐냐면 돈에 대한 이해가 철저하다. 그래서 돈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지만 당신이 돈이 버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되게 선진국이죠. 우리 되게 선진국이에요. 요즘 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국뽕 엄청 많더라고요. 국뽕 이렇게 막 대한민국 막 이렇게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실제로 정말 그럼 우리는 그렇게 잘 사냐? 그렇지 않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우리 막 이제 G7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 개개인을 놓고 들어가 보면은 카드 가계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이번 달도 카드값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다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계빚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소비자 구조에 있어서는 절대 돈을 못 쓴다. 당신이 돈을 벌어서 돈을 쓸 생각만 하면 절대로 돈을 못 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버는 거는 생산자다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가 산업화 구조에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만 돈을 버는 구조에 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 아이디어만 괜찮으면은 얼마든지 연결고리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로 옮겨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은 영성이나 정신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유튜브 엄청 많으시죠? 그게 왜 그렇게 많아졌냐면요. 정신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는 물질이 물질을 창조했거든요. 근데 21세기로 넘어오면서는요. 정신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는 시대에 왔어요. 그리고 정신이 물질을 창조할 수 있다는 원리를 과학이 풀어 헤쳐서 발견했죠. 요즘 여러분 그 더킹 보세요. 어머, 사업하느라고 안 보시는구나. 우리의 이민호를 모르시나요? 이번 주 끝나요. 몰아보기 하면 큰일 납니다. 일주일 동안 집 밖을 못 나와요. 저 보지 마세요. 이민호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는 현빈하고 이민호가 너무 좋다고 우리 파트너한테 이야기했더니 근데 왜 백순옥 씨하고 결혼했어 이러더라고요. 짧잖아요. 반토막이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이 얼굴은 되니까 그것만 봤구나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분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이 엄청나게 개발되어서 이제는 그 기술을 누군가가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하나로 우리는 전 세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국내에서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백만장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왜 그렇게 돈 벌기 너무 힘든 시대인데 얘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정신이 물질을 창조하는 시대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예전에는 우리가 가게를 차려놓고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생각이 0.1초만 해도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 칠레까지도 똑같은 시간에 0.1초 만에 생각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건이 옮겨 다니고 사람이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공간이. 근데 이제는 시공간이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만 바뀌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이 친구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바뀌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 친구는 시스템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에 보면 그런 부의 연결이라든지 시스템,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쓴 다른 책이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읽기 전에 이거부터 읽어보시면 아까 자본주의 사용설명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눈동자 풀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부터 풀어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가난이요. 조금 틀려요. 저희가 케냐를 갔더니 인구의 90%가요. 고등학력을 못 받아요. 고등교육을 못 받아요. 우리는 인구의 90%가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와 상대적으로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와 가난은 차이가 있어. 근데 사실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예요. 비슷하게 살았는데 누군가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보는 게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도 존재하지만 기회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메이 비즈니스도 기회라는 측면에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내 인생 5년을 내가 설계해 보는 거. 내 인생 5년을 정말 달력 뒷장을 뜯어가지고 한번 그려보시면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단으로 정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 이 책도 잠깐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책도 잠깐 보시고 내 인생 5년 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생활비가 400만 원이 든다면 5년 후에는 350만 원으로 줄까요? 안 줄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저희 남편이랑 맞벌이를 할 때 저희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늘 하셨던 이야기가 저희 시어른은 서울시청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월급 3만 원 받을 때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결혼을 해서 사각의짝 하나를 놓고 상으로 썼고 그래서 내가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이 집을 모았고 이 집을 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시어머니는 보면서 둘이 버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아메이를 또 하려고 하냐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 오죽하면 둘이 버는데 모자라가지고 또 하겠냐고요. 생각을 바꿔보면 완전히 관점이 틀리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아니 종혁이 엄마는 영랑씨는 애들 논술 가르치기 때문에 수익 괜찮잖아. 근데 아메이 같은 거 왜 하려 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제가 속으로요. 그러니까 물음표를 달고 생각해봐라 이 바보야. 지금 돈 잘 버는데 왜 벌려고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이게 5년 뒤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구조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자,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나 어떤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는 분들은 다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바라본대요. 그리고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우리 아메이 사업 안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 자서전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성공하신 분들 스토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같이 전부 저게 있었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한 결핍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다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 그 패밀리에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 50분 정도가 앉으셨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리더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흉을 좀 봐야 돼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는요. 다 우리 아버지가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사업이 망했었고 우리 아버지 나를 그거를 못하게 했고 우리 아버지 오빠만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한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는데 그런 내적인 한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구나. 근데 전부 아버지들은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너무 자기가 잘나가지고 저희 친정엄마는 60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건장하세요. 90이 다 되시는데 지금도 일본어로 일기를 매일매일 쓰세요. 잊어버리는 게 아까우시대요. 영한사전 딱 갖다 놓고요. 우편 딱 갖다 놓고 일본어 사전 딱 갖다 놓고 매일매일 쓰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그런 아주 그런 것 때문에 오기를 받았고 저는 결혼할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안 오셨거든요. 오직 이유 하나 50년을 살아도 내가 사람을 잘 못 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꼴랑 20년을 살고 네가 사람을 다 한다고? 연애 결혼한다고 안 오셨거든요. 그게 평생 한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아메이삽을 잘할 수 있는 밑바닥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 정말 하나를 끝까지 하고 진짜 내 인생 한번 이제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데 뭔가 하나는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제가 아메이삽을 20년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메이삽 하기 전에는 열심히 재미있게 살았어요. 저는 일단은 재미있게 살자 주의예요. 없어도 재미있게 살고 없어도 폼나게 살자. 없어도 폼나게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메이를 만난 거고 아메이를 딱 만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있는데 더 폼나게 살 수 있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내가 아메이삽 안 만나고 아메이삽 안 했다면 정말 백승루 씨하고 저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안 살 수도 있죠, 그죠? 각자 다른 집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미나게 살았는데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 결핍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딱 오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 몰라. 이제 될 대로 되라지. 근데 한편으로는요. 될 대로 되지는 않잖아 인생이. 이게 늘 깔려있으니까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면서 남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요. 저는 2002년 2월 23일 날 사업 설명을 들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 이제 파운드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명희 리더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업 설명을요 정말 심플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한 30분 만에 사업 설명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명희 리더님 말이 굉장히 느리시거든요. 지금 굉장히 빨라지신 거예요. 굉장히 느리시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들으려면 막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 10분 정도 들어요. 저는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가는 날도요. 아메이 따위는 1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6개월 만에 제 친구 때문에 6개월 만에 들어주기로 한 거니까 듣는 거였지 1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요. 그 집 문턱을 넘고 10분 만에 제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요. 제대로만 알게 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그거 믿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친구처럼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는 ABO가 없더라고요. 저희 파트너들도 보면 한 명을 놓고요. 그렇게 6개월, 1년을 주구장창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만나요?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리더님 거기 가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거기 이번 주에는 꼭 가. 그러면은 그 집 남편이 있어서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6개월만 가시면요. 이렇게 강력하게 노했던 사람들도 알아들어요. 플랜 너무 간단하잖아요.
소비하는 거 바꾸고요. 소비하는 거 바꾸는 거를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네트워크가 된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10분 만에 혹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100%였어요. 아니, 나 같은 애, 제가 사실 이렇게 알고 까서 들어가 보면요, 약간 별나거든요. 이게 팔랑귀가 아니에요. 100명이 사도요, 저 안 사요. 공동구매 해보자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디 뭐 너무 괜찮은 음식점 갔는데 너무 좋았어. 거기 누구 몰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좋으면 가지 뭐. 내가 왜 그거를 막 몰고 가야 돼? 이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은 나 같은 별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럼 다 괜찮다고 할 거 아니에요. 왜 네트워크가 안 되겠어요? 10분 만에요. 마음의 벽이 확 열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진짜 이렇게 사업 설명을 마음의 벽이 열 만큼의 내공을 가지고요. 딱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탱고하러 내가 단련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사업 설명을 다 마치고요.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메이는 쓰리리치가 될 수 있대요. 저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잘 사는 게 제가 부자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안 배웠거든요. 부자 따로, 잘 사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쓰리리치가 된대요. 쓰리리치가 도대체 뭐야?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평생 만들어 가는 거래요.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늘 이게 갈급했었거든요. 막 아이들 가르치러 다니면서 종종걸음하고 왜 워킹맘을 하는데 남편들은 워킹데드가 아니죠. 그죠? 워킹데드가 아니에요. 저는 LG에 충성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각서를 몇 번 받았고요. 토요일날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3시간, 4시간 놀아줄 것을 각서를 몇 번을 받았어요. 안 지켜져요. 아니, 워킹맘은 늘 바쁜데요. 시간이 바쁜데 저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요, 경제적으로 자립이 돼야 되더라고요.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시간하고 돈하고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니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사회적인 구조에서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을 때는 정말 아니었지만 듣고 10분 만에는요, 그냥 예스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냐고 제가 물었어요. 20년 비즈니스를 했지만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냐고 묻는 분이 한 분도 저는 아직 못 만났어.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종이 져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만났어요. 그분들은 다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하냐고 묻는 분은 아직 못 만났거든요. 만나지겠죠, 그죠? 저는 스폰서님한테 물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A코아를 쭉 적어주시더라고요. A코아를 제가 8가지를 쭉 듣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 그때 뭔가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저는 아메이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재미있게 잘 놀자라는 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미있게 잘 놀자라는 주의인데 어렵다고 느꼈으면 제가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A과를 쭉 적어주시는데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책 읽기, 애들 논술 가르치느라고 늘 책 읽었거든요. 테이프 듣기, 우리 아들 튼튼 영어 틀어주면서 같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미팅 참석하기,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것도 저는 양재동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스터디 하려고 왔는데 미팅 가서 배우는 거 너무 당연하고 제품 써보는 거 그래 마트 바꾸는 건데 내가 써봐야지 마트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8가지가요 제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꾸준하게 하면 된대요. 근데 제가 애들 논술을 10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기억 니은만 되고요 받침이 하나도 안 되는 애를 만났었거든요. 엄마 아빠 아이큐하고 상관없어요. 엄마 이대 나오고요 아버지 조선일보 이 무슨 부장이었거든요. 그럼 아빠 글 잘 쓰시잖아요. 근데 딸이 4학년인데 가나다라만 되고 받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1년을 배우고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본인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면요, 1년 만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애가 상을 받는다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가르치면서 깨달아 봤기 때문에 하나도 모르지만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탱커화대로 A코화를 했던 것 같아요. 플랜 A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플랜 A가 엄청나게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 잠깐 드릴 텐데 거기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A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B를 만난 거예요. 찾고 있었죠, 사실은. B는 제가 한계가 없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또 뭔가 해야 될 일을 찾고, 나이가 들어서도 또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이야기죠. 너무 막연한 시대의 변화고요. 근데 너무 앞당겨진 미래예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나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미래들이 지금 확 앞당겨 왔죠. 그죠? 10년, 20년 천천히 오면요, 준비할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깥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언택트 시장에서 살아남기. 지금 언택트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다 언택트의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만나거나,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커피를 사갖고 오느라고 마스크를 못 썼어요. 1층에 경비 아저씨가 어이, 마스크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는데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막 내리고 싶으시죠? 괜히 막 이 사람이 원망스럽고 갑자기 막 이제 코비드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안 만나려고 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 한번 보죠. 소비자의 변화가 있고요. 자, 제가 우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아메이라는 플랜은요, 아메이라는 마케팅 플랫폼은 사회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는지를 모르겠네. 많이 넘어갔죠, 지금. 자, 네. 자, 여기죠, 그죠? 자, 우리는 사회의 변화 안에 아메이 마케팅 플랫폼이 있어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어떠냐면 우리는 소비자를 껴안고 있죠. 사회는, 시장은 아메이 플랫폼을 껴안고 있고요. 우리는 아메이 플랫폼을 가지고 소비자 안에서 우리가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사회 변화를 보셔야 돼요. 사회 변화를 큰 틀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안에서 소비자의 변화를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장의 변화를 한번 먼저 볼게요. 시장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두 개 열어놓고 시장의 변화를 먼저 볼게요. 시장의 변화는 사업 외부적인 조건이에요. 그러면 사업 외부적인 조건은 지금 어떠냐면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죠. 그죠? 정말 워렌 버핏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애에 자기가 맞았던 공황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들에게는 공황보다 더한 어떤 폭풍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재산이 많이 날아갔습니다. 주식에서. 워렌 버핏조차요, 내 생에 두 번 다시 없을 이런 태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전 세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악화가 되니까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건은 넘쳐나는데요, 소비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넘쳐나는데 소비자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더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기본 재난소득을 막 줬죠, 그죠? 왜 줬을까요? 그거라도 써야만 기업들이 그걸 회수해가지고 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4월 중순쯤에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제가 이렇게 사거리에 서 있는데 건너편에서 대각선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죠. 좌회전하는 차가 그대로 와서 제 앞을 옆구리를 들이박은 거예요. 저 그냥 이렇게 신호대기에서 얌전히 서 있는데 들이박으신 거예요. 보니까 핸드폰이 떨어져서 핸드폰 주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康박았더라고요. 제가 째교를 타거든요. 바꾼 지 한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째교를 이제 싣고 가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3개월 걸린대요. 왜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부속품이 안 온대요. 부속품이 안 온대요. 뭐 하여튼 어쨌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기업들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윤을 내야 되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뭘 내야 될까요?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 후반기 들어서면서는 9월, 10월 달이 되면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기업도요, 어떤 노조도 구조조정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인 명분이. 자, 구조조정 될 거고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어떨까요?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불안정해지죠. 그죠? 자, 자영업 엄청나게 침체가 됩니다. 일자리 엄청나게 조정될 거고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파트타임으로 뭔가 일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실제로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갈까요? 언택트. 우리는 한 달 지나면 괜찮을 거야, 2달 지나면 괜찮을 거야, 3달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 의료 관계자 이야기를 제가 라디오에서 들어보니까 해변이나 이런 데요 다 막아야 된대요.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막아야 된대요. 우리나라가 50명 이상의 감염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의료가 이제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근데 지금 50명이 육박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갔다가요 다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갔다가 물러나고 갔다가 물러나고 많은 것들이 구조조정 될 거라고요. 대학이 구조조정 될 거고요. 학교가 구조조정 될 거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될 거고 일자리가 구조조정 될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땅 위에 지어진 오프라인의 많은 가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도 지금요 카페 내겠다고 커피 공부하시고 부동산 중개사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자, 그게 외부 조건이에요. 시장의 변화예요. 그러면 내부 조건을 한번 보세요. 자,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쓸 돈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첫 번째요. 생필품을 줄여요. 벌써 생필품 시장이요. 절약 모드로 다 들어갔어요. 생필품 줄이고요. 현금이 불안정해지고요. 다 긴축 재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쓰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차를 살까요? 안 살까요?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차 안 사고 집 안 사고요. 고가 제품들 하나도 안 사고요. 자, 소비심리 악화가 되고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건강이나 면역관리에 대한 시장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어요. 자, 생필품 시장 절약된다 그랬죠. 그죠? 생필품을 안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우리 자가격리하니까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생필품 바구니잖아요. 생필품을 줄이지만요. 안 쓰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 사업의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사람들은 현금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요. 반대로 현금에 대한 수요 욕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자리가 불안하다는 생각 때문에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까요? 안 늘까요? 당연히 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이런 외부 조건과 내부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하고 어떻게 소비자를 만들면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외부 조건에서 찾는 우리 비즈니스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이제 누군가한테 소비자분들에게 가정주부셨는데 아메이 사업을 탁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다 뭐였어요? 첫 번째가 나는 너처럼 못해. 그죠? 또 우리 ABO님들 너무 순진하잖아. 그래서 미팅장에 이렇게 있다가 소비자나 누가 전화 오면 나 지금 미팅 중이거든. 나 세미나 와 있거든. 집에서 11시에 폭탄머리 해가지고 늘어져 누워 계시던 분이 어머 송이 엄마 뭐 하는지 차 한잔 할까 하고 딱 전화했는데 송이 엄마는 나 미팅장이거든. 세미나장이거든. 어디야? 강남이야. 근데 시흥에서 강남까지 갔대. 못해. 소비자가 이게 되게 컸어요. 근데 언택트 시장이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미팅에 대한 부담이 좀 가벼워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미팅장까지 막 갔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미팅에 대한 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일단 사업 설명을 하는 ABO들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충분히 2, 3개월 정도 팔로우를 해서 이렇게 미팅장으로 데리고 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겠다. 미팅에 대한 부담이 줄고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본사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요. 이게 부업이 아니에요. 아메이가 이제 부업이 아니고요. 복업. 내가 원래 원잡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일인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요. 단돈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돈이요. 완전 땡큐인 거예요. 근데 아메이 소득은 어때요? 즉시 소득이잖아요. 김미경 씨 유튜브 들어보면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대학 교육 계속 개편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본인은 유튜브 안에 유튜브 대학을 갖고 있어서일지도 모르지만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는 대학들 다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왜냐하면 4년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서 나와서 그 자격증으로 돈 벌 때는 이미 그 자격증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4년, 2년 롱타임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오늘 배워서 오늘 바로 즉시 써먹을 수 있고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컨텐츠들 같이 엮어가지고 사업 설명해 보시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 정말 많이 있을 거거든요.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자리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 거예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기본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정치를 떠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50만 원 정도를 따박따박 벌 수 있는, 그것도 즉시 수입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랜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분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이거는 업으로 이제 리더님들이 설명을 해주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내부적인 조건을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좋은 거는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짜리 식탁을 사서 그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뭐예요? 1000만 원짜리 식탁 사서 밥 한 달만 먹으면 그게 1000만 원짜리인지 100만 원짜리인지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500만 원짜리 식탁을 사놓고죠. 그걸로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게 돈을 쓰는 관점이 아니라 생산을 일으키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부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500만 원짜리 식탁을 사도요. 누군가는 500만 원짜리 식탁을 가지고 요리 미팅을 진행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똑같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써서 한 달에 할부금이 12만 원, 15만 원 나가는데요. 누군가는 그 스마트폰으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맨날 집에서 이민호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이 나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래요. 남편이 제발 나가서 돈 좀 벌어라. 이민호가 너 그러게 있는 거 보면은 밥맛 떨어지겠다. 돈 좀 벌어라 이야기 하더래요. 맨날 이민호 재방송 보기 하고 있으니까 제발 돈 좀 벌어라. 집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뭐예요? 김미경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즉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즉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생필품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생필품 내가 써보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요. 즉시 교환이 가능한 거. 즉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로 넘어와요? 예전에는 비타민 뭐 있으면 먹고 뭐 없으면 뭐 그렇고.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는 코로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요. 아미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수량 제한이 딱 걸렸죠. 아세로라, 갈리, 멀티케로틴 수량 제한이 딱 걸렸잖아요. 그죠?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에요. 소비자들이 어때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가 급박한 사태가 되니까 아 이거는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소비자들이요. 이렇게 개인 건강이나 개인 면역에 대해서 생각을 더 크게 할까요? 아니면 줄일까요? 이거는 시장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뭐 국가 안보에 대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6해공 방위였대요. 근데 이제 면역 방위가 각 나라마다 하나씩 다 추가가 된대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가 딱 터지고 보니까 면역이 무방비인 선진국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면역에 대한 방위비가 추가가 된다 할 정도로.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도 훨씬 더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올라가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제품이 어때요? 소비자들은 생필품비는 줄여요. 자, 우리 엄마 세대 때는 양잿물로 막 머리를 감았잖아요. 그래서 생필품비를 줄이면은요, 빨래비는 안 쓰고요, 양잿물 쓰면 되는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빨래비누로 머리 감을 수 있나요? 생필품비를 줄인다는 의미가요, 생필품을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이렇게 쓴 거죠. 마트에 가서 이번에 누가 샴푸 선전하니까 그거 괜찮아서 한 통 샀는데 써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한 3분의 1 쓰고 그냥 욕실에 던진 거예요. 또 이번에 뭐 누가 광고해서 저거 좋은 거 보다 하고 샀는데 또 안 맞으니까 3분의 1 쓰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분들 욕실에 딱 들어가 보면 색깔로 온갖 종류의 샴푸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세제도 그렇고 바디 샴푸도 그렇고. 근데 이걸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그렇게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써도 괜찮고 하나를 써도 좋은 걸 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를 써도 좋은 거 쓰는 게 결국은요, 그 돈 아끼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를 써도 좋은 걸 쓰겠다고 할 때는요, 텔레비전에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하는 거 보고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보고 어떤지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써보고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 제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정 광고의 마케팅이요, 훨씬 더 강력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생필품은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보죠. 자, 사람들이 이제 주머니가 이번에 막 이렇게 재난기금 주니까 어디가 돈 벌었대요? 마켓컬리하고요, 쿠팡이 돈 벌었대요. 왜냐하면 배달료로. 근데 자영업들은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소비자들이 당장요, 돈이 생기니까 막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비비고 시켜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들을 소비자들이 다 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요, 피자 한 판에 3만 원, 치킨 한 마리에 3만 원을 내고 시켜 먹었어요. 근데 당장 애들이 한 달에 그거 3개, 4개만 시켜도 15만 원, 2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국가 재난기금을 받아야 되는 실정까지 와 있는데 먹는 걸로 피자로 20만 원, 30만 원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외식 줄이고요, 집에서 해결하는 걸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벌써 한 10년을 외식시켜 먹고 배달시켜 먹는 게 너무 당연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집에서 막 요리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라이팬 하나로요, 한 번에 3가지, 4가지 되는 요리를 딱 가르쳐 주셔야 돼요. 수트포트 하나로요, 20분 만에 3가지, 4가지 되는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진짜 제가 엄청난 고급 정보인데, 유은식 리더님 앞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선진국이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코비드 있기 이전에요, 이미 일본의 20년 전의 패턴을 가고 있고요, 미국이나 유럽의 30년 전의 패턴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요, 우리 현 주소가, 그래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간편하게 끝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소비자들은 이제요, 진짜 좋은 제품을 쓰겠다죠. 내가 여러 가지 널려져 있는 제품을 다 쓰겠다는 시대가 아니에요. 안 쓰겠다라는 시대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요, 얼마든지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내부 조건만 잘 들여다보면요, 사업 설명과 소비자 관리에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틈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딱 정리를 해보면요, 언택트 시장이고요, 긴축 재정이고요, 건강 면역,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딱 맞게 리더님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메이는 저희에게 기회였어요. 평범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죠. 우리 위치는 어때요?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했던 게요, 저희 남편이 여기였고요, 저는 여기였어요. 수입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돈 공부나 자본주의 공부를 해보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만 가장 안전한 구조예요. 가장 안전한 구조인데요, 여기를 오기 위해서는 쌈짓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종잣돈이. 사람들이 다 있죠. 주식해서 여기 올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주식 하시는 분들 채널 들어보세요. 주식은요, 이쪽 영역이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이쪽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 이 비즈니스로 우리는 목돈을 모을 수 있어요. 이쪽 영역에서는요, 절대로 내가 종잣돈을 만들기가, 시드머니를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만들어 놓은 무슨 일 터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뭐예요? 돈 좀 모아놨는데요,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더 좋은 가게가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사업가 구조로 옮겨올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인 거죠. 자, 부자들의 영역은 이거예요. 이거 빼고 부자들이 다른 걸로 부자 되는 거 보셨나요? 부자들은 다 이쪽 영역에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이쪽 영역에 들어가서 시간당 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4천만 원을 주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으면 당신은 4천만 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4천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당신은 4천만 원을 계속 프랜차이즈로 넓혀갈 수 있다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그거인 거죠. 그죠? 지금 당장 우리는 6천 원의 캐시백을 받고 시작을 하지만 내가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거죠. 자, 부자들은 다 이 영역에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보세요. 아메이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아메이는 창업자들이 약간 독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창업자들이 이걸 다 가질 수도 있었는데요. 창업자들이 저 2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돈 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걸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자본주의 구조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역이라는 걸 이해를 하잖아요. 정말 아메이가 평생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진짜 조그만 광고회사를 우리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조그만 유통을 우리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지금 같은 이 시국에 아메이 제품을
우리 ABO들하고 직거래하지 않고요. 신세계 명품 매장에다가 쫙 깔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아메이 제품의 제일 걸림돌이 누군지 아세요? 본사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나한테 제품 갖다 주는 그 ABO가 제일 걸림돌인 거예요. 그 ABO 때문에 사업에 관심 없고 그 ABO 때문에 제품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요. 본사가 이 약속을 60년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생필품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자본 없어도 되고요. 소비자니까 경험 없어도 돼. 점포를 낼 필요가 없고 저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렇게 코비드가 터져보니까요. 점포가 없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고요. 시스템 비즈니스. 아까 론 무어가 머니에서 이야기한 반드시 시스템이 있어야 비즈니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수입의 확대 안정성은 우리가 연결고리가 너무 쉬운 거예요. 리더님들이 스마트폰 하나로요. 얼마든지 비즈니스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또 여성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아직까지도요. 여성들이 일자리가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 고학력이잖아요. 다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경단녀들 정말 이야기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품이 아닌 가치를 사게 하는 힘. 이거는 다음에 블로그에 올라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가치 전달 방식은 최근 마케팅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이다. 힘든 사회를 생활을 이겨낼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문구인데 결국 가치 전달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게 될 때에는 제가 디플레이션 시대라 그랬잖아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 데를 먼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아들하고 여행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 엄마가 이제 크로아티아까지 갔다 오면 여행이 뭐 50번 가까이가 되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아메이 ABO들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행기가 많이 날아가는 게 환경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래요. 비행기를 많이 타는 거, 크루즈를 많이 타는 게 엄마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행은 안 가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아들은 굉장히 환경론자거든요. 티셔츠에 이렇게 쓰인 걸 입고 다녀요. 소를 먹지 말고 소가 좋아하는 것을 먹자. 우리 집에서는 고기 구경을 못해요. 그래서 아들이 몇 밤 며칠 어디 가 있으면 백순우 씨랑 나하고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이러거든요. 소를 먹지 말고 소 키우는 게 환경오염이 가장. 그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하늘을 우리가 오염시키고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젊은 친구들은요. 뭘 하나를 살 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가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도 포함하겠죠. 그죠? 근데 과연 사람들이 사회적인 트렌드만 보고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줄까? 그 가치 너머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그게 내 인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왜 환경보호 하고 싶어 해요? 얘들은 자기네가 살 날이 더 많거든. 지구에서. 엄마 아빠는 죽으면 되는데 자기는 더 오래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구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너머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는데 라는 거죠. 이 블로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거.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그런 환경 제품들이고요. 그런 환경 제품들을 쓰는 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기회를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가 맞고요. 자,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유, 가족, 희망이에요. 자유, 가족, 희망. 이 철학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유, 가족, 희망. 자유롭게 살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요. 가족이 함께하고 자유롭지만 늘 인생에 희망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같이 보상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이 LG에서 그렇게 노동봉사를 하시면서 충성봉사를 하시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해외여행을 회사에서 포상으로 다녀오셨거든요. 너무 재수없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남편이 비즈니스 안 해도 여행 갈 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본사에 꼭 얘기 좀 해달래요. 아메이 안 한 남편은 절대 안 데리고 가는 걸로.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은 그 얘기도 하던데요. 가족여행 좀 없애달라고. 가족여행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애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갔다 오면 힘들대요. 가족여행도 안 하고 이렇게 부부만 여행하면 너무 좋겠죠. 자, 어쨌든 자, 우리 보너스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저 20만 PV를 제가 오해가 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20만 PV를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게 있대요. 심리학에 보면 회피 심리 보상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깎아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10,000원을 나중에 줄게 하면 사람들은 어떤 게 선택할까요? 지금 10,000원을 깎아줄게, 10,000원을 나중에 줄게. 사람들은 어떤 거 선택할까요? 깎아준 거. 이게 왜냐면 손실 회피 심리래요. 저는 20만 PV를 제가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손실 회피 심리에 딱 맞게 들은 거예요. 20만 원을 네가 쓰고 6,000원을 캐시백 받아. 그랬으면 저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20만 원이면 한 달 생필품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20만 원을 쓰고 6,000원을 돌려받아. 이 얘기가 아니었고 너가 3명하고 이렇게 6만 원 이렇게 나눴으면은 너한테 6,000원을 돌려줘. 이렇게 들었거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60만 원, 20만 원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지만 6만 원은 제가 재래시장 한 번 가면은 한 4만 원, 5만 원 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장을 봤는데 나한테 6,000원을 준다고? 너무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곡해가 없이 잘 풀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모아 쓰는 거예요.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모아 쓰는 거예요. 모아 쓰는다라는 개념이 안 되는 분들이 참 이 비즈니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함께 쓴다라는 개념을 제가 갖고 가서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나눴으면은 각자가 20만 원어치씩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폰서 돌려주고 내가 돌려받는 게 스폰서보다 배죠. 왜냐하면 스폰서는 나한테만 얘기하고 자기는 썼기 때문에 12,000원이고 저는 제가 쓰고 2명한테 알렸죠. 그죠? 그래서 광고 유통비를 더 받은 거예요. 24,000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려보면은 각자 사람들 표정 보세요. 너무 괜찮다고 막 난리 떠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 누워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도 있고 사탕 하나 물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너스 플랜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해서 1,000만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보너스 플랜이 한 200에서 300까지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죠. 그죠? 저희가 아메이삽을 시작할 때는 140만 원 정도가 최고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너스 플랜 바뀌기 직전까지는 저희 파트너들 분들 보니까 240만 원 정도 받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익 구조가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300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첫 번째 P는 SP지만 3번을 하면 GP고요. 6번을 하면 플래티늄이고 12번을 하면 파운드스 플래티늄이요. 이때부터 우리가 대기업 초봉 정도라고 사실 초봉보다 많죠. 한국에 10년, 15년 다닌 직장인들, 10년, 15년 차 직장인들의 연봉을 n분의 1을 했더니 3천만 원이 안 돼요.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 5년 차 정도로 알고 있는데 n분의 1을 했더니 3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파운드스 플래티늄 하면 우리가 연봉 최소 한 4천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저렇게 만들어지는데 파운더스라는 거는 진짜 일을 일답게 한 거거든요. 오늘 내 몸뚱이가 일어나기 힘들어서 안 일어나고 내일은 애가 아파서 내가 안 움직이고
다음 주에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안 나가고 그게 아니고요. 정말 직장 다니는 마음처럼 움직이시면 1년 12달을 저렇게 하시면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늦게 간다 그래도 한 4년, 5년 정도면 충분하실 수 있고요. 빠른 분들은 2년, 1년 반 정도면 파운드스 PT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리더님들이 잘 지금 회계년도 남은 시간들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파운드스 PT 도전하셔서 시드니에서는 마스크 벗고 좀 만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를 지나서 지금 여기를 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을 못 가게 됐어요. 저희는 아메이로 인정과 보상을 받은 게 벌써 여행이 50번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 펄스 타는 게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늘 본사 직원들이요, 이 펄스 가격이요, 이 비즈니스 가격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이 2천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 여행이다. 이럴 때요, 2천만 원이 내 통장에 현금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2천만 원이지 뭐 그래 뭐 그래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로아티아 여행이 취소가 되면서 본사가 돈으로 주겠대요. 얼마 준다는지 알아요? 1,700만 원이요. 혹시 나트랑 가는 분 계세요? 나트랑도 돈으로 돌려줄 확률이 크거든요. 나트랑도 작은 돈이 아닐 거예요. 맨날 이게 2천만 원 정도 경비가 들어요 이럴 때 그렇지 뭐.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이게 현금으로 내 통장에 딱 준다고 생각하니까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이야 이게 1,700만 원짜리래. 제가 속으로 미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도 배가 불러가지고 막 여행지 가면 막 코디들한테 야 이거는 왜 이러냐 뭐 지난번하고 좀 틀린 것 같다 뭐 좌석이 뭐 아시아나는 왜 이러냐 날 대한항공으로 바꿔라 막 아이고 진짜 진상을 떨었더라고요. 참 고마운 줄 모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인생에요 그런 플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메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올라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 계셔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0년 지나도 아메이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당신 지금 20년째인데 핀 지금 뭐라고? 방 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만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래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 속도에 치우쳐서 아메이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보니까요 저희 남편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구를 좋아하니까 다 가락구에서 만난대요. 끝에 가면 다 만난대요. 20년 만에 뭐가 됐네, 뭐 3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네, 5년 만에 뭐가 됐네, 막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20년 30년 되면요 다 결국은 다이아몬드 클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욕구들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자아 실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생리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이 시를 발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절반의 삶을 도착했으나 결코 도착하지 못한 것이고 일했지만 결코 일하지 않은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그대 자신을 결코 안 적이 없기 때문에 절반의 삶은 그대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는 것이다.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절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절반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이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반 정도만 하셨다면 정말 절반을 온전히 더해 보시면 좋겠고 절반의 마음만 내셨다면 온전한 마음을 다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마음을 다 냈대요. 아메이도 온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 뵐게요. 여러분을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